엄마가 담양에서 보내준 메론. 이렇게 큰 걸 4개나. 후숙하고 이렇게 다 잘라서 정리했다. 이렇게 덤으로 상처를 남겼지만 오늘부터 멜론만 먹는 거야. 아침에 메론 먹으면서 책 보는 일상들. 이번 주부터 드디어 선풍기를 꺼내서 틀었다. 나는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이라 아직 겨울 이불도 덮고 있다. 지난주 엄청난 폭우였는데 흐리지만 간간히 맑은 날씨를 맛보았던 한 주. 이쁜 하늘에 기분이 좋다. 나는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적응될만 하면서도 적응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원두가 다 떨어져서 구매했다. 나는 한 번 살 때 1kg를 사서 나눠서 냉동 보관을 한다. 처음 개봉했을 때의 커피 향이 참 좋아. 바로 먹을 만치는 원두 전톡대에 넣어준다. 이번 주 간호조무사 시험 접수를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다 같이 내야 한다고 한다. 주민센터에 가서 팩스 민원을 신청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근데 국가시험인데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조회되지 않나 보네. 신청하면 3시간 정도 후에 문자가 오고 찾으러 가면 된다. 신분증은 필참이다. 어른분들은 다들 고등학교가 없어졌거나 이름이 바뀌었거나 고등학교 이름을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다. 정말 세월이 다르다. 진짜 큰 용기를 내신 거구나 싶었다. 이렇게 시험 접수까지 했는데 정신이 안 든다. 노란색 원피스와 초록색 샌들을 신고 걸어가는 기분 좋은 아침. 이번에 학원에서 배우는 파트는 임종이었다. 잘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눈물이 주르륵 나서 밖으로 나왔다. 간성운수가 오면 복수가 차기 시작한다면 솔직히 가망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분명 의료진들은 알고 있었겠지. 암 환자 가족, 임종을 앞둔 가족에게 해야 할 말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말은, 이런 문답에서 당신들이 정말 아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임종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내가 체크한 정답과 교과서의 정답이 달랐기 때문이다. 교과서 같은 말들, 그에 비해 냉혹한 현장과 현실들. 나는 수업 도중에 나와서 실컷 울다가 혼자 마음을 어루만지다가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강의실에 들어가서 다시 수업을 듣는다. 나에게 이게 현실이다. 나에게 현실은 점수다. 교과서로는 위로하는 법, 우울증을 대하는 법, 그런 교육법들이 참 많지만 현실 앞에서는 다 앙상하게 말라질 뿐이다. 오늘 학원에서 펑펑 울어서인가 뭔가 마음이 후련해졌다. 뭔가 갑자기 청소를 하고 싶어서 대청소를 했다. 쓰레기도 다 버려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필터도 교체했다. 같은 수도를 사용해도 빨리 오염되는 필터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우연히 내가 나무위키에 검색이 된다는 걸 알았다. 저는 88년생이고 아직 간호조무사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말 먹방 유튜버가 되었나봐요.
나는 이제 나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기적으로도 살려고 하는데 이곳에 박제가 될까봐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든다. 이번 주도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책을 분명히 반납했고 그 상황과 사서분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연체되었으니 반납하라고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다. 기계가 하는 거라 오류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찾아냈다.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책을 배상해야 되는 건가? 짧은 시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책을 쉽게 발견해서 조금 당황했다. 친구가 일하는 안과에 왔다. 예전부터 라식 수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안과에 근무해서 직원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방학하면 사람들이 더 북적인다고 해서 이번 주로 시간을 맞췄다. 나의 브이로그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약속이 있거나 주말에는 항상 렌즈를 착용하는데 이번에 검안을 앞두고 거의 3주째 안경만 착용하고 있다. 안과에 와서 인적사항이나 먹는 약, 병원에 온 경로 같은 걸 적고서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과 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다양하고 많은 검안을 받았다. 나는 스마일 라식을 하고 싶었는데 각막이 뾰족하고 난시와 근시가 불균형이 심해서 라섹만 된다고 한다. 라섹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평소에도 한 번씩 흐릿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내 수정체가 혼탁하기 때문에 빗번짐이 오는 거란 걸 알았다. 혼탁한 수치가 오른쪽이 9인데 왼쪽이 14. 수술을 다 떠나서 정밀한 검안을 받아서 좋다. 친구 덕분에 친절하게 검사와 진료도 잘 받고 할인도 많이 받았다. 때맞춰 점심시간이라 친구랑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 아니, 너 때문에 할인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왜 밥을 사는 거니? 자주 연락하는 우리지만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오랜만이라 멋져 보였다. 이미 내 검사 결과를 다 읽고 파악하고 밥을 먹는 거라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했다. (30분도) 안 남은 짧은 점심시간을 아껴서 가까스로 카페도 오고 작은 카페이고 직장인 중심인 곳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기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수다가 터져버린다. 시간 내줘서 도와줘서 고마워. 라섹 수술 상담 후 한 가지 의문이 가는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하니 병원에서 진료서를 떼오라고 하셨다. 같은 신경 쪽이다 보니 혹시나 해서 받는 거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혹시 약이 중복돼서 확인하려고 처방전을 달라는 말씀인지 알았는데 내가 이상 없이 안정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인지 확인한다는 서류를 달라고 했다. 이거 뭔가 속이 상하는 기분이 든다. 내가 예민한 걸까? 정신과 선생님이 아주 가끔 치과나 안과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서류를 발급한 게 3년 전이라고 한다. 이런 일은 손에 꼽힐 정도로 없는 일이라고 하시니 뭔가 내가 편견 속에 갇힌 것 같아서 속이 상했다. 속이 상하고 오해가 쌓이면 물어보면 된다. 나를 위해서. 꼭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오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소견서를 따로 받는다고 한다. 이 병원은 꼼꼼하고 절차를 잘 지키는 곳이라 그렇다고 한다. 또 이렇게 짙어가는 나의 오해와 상상의 불을 꺼트린다. 블렌딩한 차와 자연주의 컨셉으로 유명하다는 카페에 왔다.
차도 직접 시향해서 골라볼 수 있다. 사냥류 아이스크림 맛있네. 소연 여기 오는 거야? 2층도 카페인지 알고 올라가 봤는데 세탁시설이 있었다. 자연주의 세탁세제도 파는 신기한 카페. 그런데 맛이 너무 은은하다. 호박 밀크티였는데 그냥 일반 우유를 마시는 느낌이다. 차 마시면서 책 읽는 시간. 카페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후각으로도 남을 카페. 흠칫난 나의 차도 도구를 빌려서 조금 정리해줬다. 오늘 당근마켓 중고 거래를 해서 커피포트를 사왔다. 이제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뜨거운 물을 끓일 작은 사이즈로 구매했다. 쓰임새에 따라 온도를 7단계로 끓일 수 있고 보온 기능도 있다. 나는 드립커피용 90도를 가장 많이 이용할 듯하다. 당근마켓 거래를 하고 맥도날드에 잠깐 들렸다. 그러고 보니 성일이와 굉장히 자주 왔던 곳인데 갑자기 성일이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기분이 들어서 이상했다. 시원한 곳에 앉아서 초코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점심도 스낵랩으로 간단히 때워본다. 이제 정수기도 해지를 해야 하니 미리 생수도 사다 놨다. 브리타 정수기를 드릴까 생각 중인데 라섹하면 정신없이 아플까봐 미리 생수를 사다 둔다. 생수를 마지막으로 성일이 명의의 수원페이도 드디어 간신히 다 썼다. 사용처가 많지 않아서 소진하기까지 꽤나 걸렸다. 이 카드의 존재도 너무 늦게 알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보험과 은행과 토지 등 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포인트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알기 어렵고 신경 쓰기도 어렵다. 나는 성일이 덕에 유용하게 잘 썼다. 성일아 고마워. 내일 라섹 수술을 하게 돼서 다음 주 영상은 아마 못 올리거나 짧을 듯 싶어요. 다음에 밝은 눈으로 만나요.